6월 24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70% 하락한 2764.7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1.31% 하락한 841.5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1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JLK 한 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화장품 섹터입니다. 오늘 화장품 섹터와 관련하여 특별한 호재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마존이 이번 주 목요일에 K뷰티 기업들을 대상으로 셀러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는 일정이 남아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웨스트라이즈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과 경영권 변경,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연달아 띄우면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웨스트라이즈는 7거래일간 100%가 넘는 강세를 이어오던 만큼 장마감 후 매매거래 정지 예고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이번 조선 섹터입니다. 홍해 사태가 길어지면서 주머니가 두둑해진 해운사들이 컨테이너선 발주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조선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HD항공 조선해양은 글로벌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 CGM과 18척 규모의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는 의향서를 맺었다고 전해졌어요. 그리고 하나오션은 미국의 필리 조선소 인수를 결정한 가운데 필리를 인수한 뒤에도 돈이 남는 상황이라면서 추가적인 인수 합병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하나그룹은 지난주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전해진 바 있습니다. 필리 조선소는 노르웨이의 석유가스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아커의 미국 소재 자회사로 미국 본토 연안에서 운항하는 배를 건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등 대형 상선의 50%를 공급받는 업체예요. 그런 필리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하나그룹은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 시장에 진출하면서 미국 상선과 방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연안무역법이라는 게 있어서 현지에서 건조한 선박만이 미국 연안을 드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배는 국제항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의 주요 항만을 오가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생산 설비를 갖추는 게 필수예요. 그래서 하나그룹의 필리조선 인수는 미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이러한 소식 속 조선 기업들 일부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인하전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의 인수 우선 협상자로 저가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선정됐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하전공은 에어인천의 실소유주나 다름이 없는 만큼 결국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는 인하전공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속 부각되고 있는데요. 인하전공은 과거 선박엔진 전문기업인 HSD 엔진을 인수한 뒤 하나그룹에 되팔아서 재미를 본 적이 있는 만큼 이번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에도 비슷한 모습이 재현될 거라는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JLK는 JLK가 개발한 AI 전립선암 진단 솔루션이 미국 식품의 약국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FDA에서 승인된 솔루션은 JLK가 서울 아산병원 및 미국 미주리 대학과의 임상시험으로 개발한 전립선암 진단 AI 솔루션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조선내화는 주당 8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다음으로 GS글로벌이 저번 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저번 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종로구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현황과 시추 계획, 제도 개선, 투자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해졌어요. 이번 회의에는 여러 부처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자원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특히 이번 사업에 관심을 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SK E&S, GS에너지 경영진도 함께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GS에너지의 계열사인 GS글로벌이 강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한편 DS단석과 웨이브일렉트로 IOK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파세코는 올해 6월 폭염 일수가 최악의 더위로 기록됐던 2018년을 넘어서면서 제습기 관련주로 부각되었는데요. 장마로 인해 이러한 더위는 잠시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여름인 7월에서 8월 사이에는 지금보다 더 강한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며 수의 기대감을 입었습니다. 다음으로 캐리소프트는 윤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국가적인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발표하면서 저출산 관련주로 지속 부각되었는데요. 다만 캐리소프트를 제외한 꼼비와 삼성출판사, 깨끗한 나라 등의 다른 저출산 관련주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CG인바이트는
췌장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아이발티노스타트의 식품의 약국 임상 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다만 CG인바이츠는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도 동반되었습니다. CG인바이츠는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에 들어가는 게 실제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한중NCS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중NCS는 에너지 저장 장치 및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장중 최고 73%대까지 상승했지만 종가는 공모가 대비 13%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파라텍이 상승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사상자가 계속 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인원들도 많아서 정부적인 차원의 대응이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화재 진압이 사실상 불가능한 리튬 전지의 특성상 내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불길이 조금 잡히면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파라텍이 소방기구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상상인 증권에서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이 7월부터 중국 에슬레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상인 증권은 중국 지역에서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의 룰루레몬과 잭시믹스 브랜드가 흥행을 이어갈 경우 주가 상방이 크게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이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이어서 진시스템은 백일해와 급성 쇼크 증후군 등 여러 감염병들이 확산하면서 진단기기 기업으로 수혜 기대감을 입은 것이라 추정되는데요. 진시스템은 동전만한 크기의 진단키트에 진단시약을 내재화하는 바이오칩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진단키트 관련주로 부각되는 편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DI는 자회사인 디지털 프론티어가 SK하이닉스와 108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장비는 패키징이 완료된 DDR5 및 낸드 메모리 칩의 양품 여부를 테스트하는 장비라고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DI는 향후 SK하이닉스 내 1등 벤더사로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로 상승세를 보였다고 알려졌는데요. DS투자증권에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코로나 이후로 성장이 정체됐지만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제품 가격이 오르고 발주도 늘어난다면 ODM 업체의 실적도 함께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 등의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며 건기식 ODM 업체의 해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분석에 노바렉스가 건기식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